오늘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북한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장성택 숙청은 권력투쟁이 아닌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네, 또 최근 북한이 장사정포 훈련을 강화하는 등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 국정원 보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 NK지식인연대 박건하 사무국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정원 보고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성택이 11월에 이미 구금됐었고, 그러니까 12월 8일 날 정치국 회의는 쇼에 불과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건 뭐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12월 17일이라고 하는 김정일 2주기, 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그 날짜를 D-Day를 목표로 해서 장성택을 어떻게 처형하고 처형 방법과 시나리오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든 논의들을 이미 11월 말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에 모여서 협의를 했지요. 그 협의를 통해서 이를테면 백두산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백두산 혈통과 이 모든 조치는 백두산 혈통에서 나온 정당한 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후에 있을 정치국 확대 회의라든지 또 특별 군사 재판이라든지 이후에 17일 날 충성맹세 결의 중앙 추모대회 이후 김정은의 공개 행보 이 모든 것들이 짜여진 각본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이번에 나온 문제에 의하면요, 장성택의 처형 배경이 권력투쟁이 아닌 석탄을 두고 이권 사업의 갈등에서 불씨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문제는 뭐 사실 타 기간에 이제 미움을 쌓은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저 대장으로 승진한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그 인민보안성 8국을 그러니까 행정부가 관리했다 이거죠. 재정격리국인데 그걸 자기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했대고 올해 2월에 저 오공요리가 관리한 그러니까 정찰국이 관리한 탄강 그것을 몽땅 다 장성택이가 가져다가 저 내각 채취성에다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 기관에서 진짜 미인계를 많이 쌓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미인계 때문에 그 김정은에게 보고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권 문제 때문에 이 장성택이가 처형되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석탄 사업의 이권 다툼이 그렇게 처형까지 이어질 만큼 대단한 건가요? 그게 뭐냐면 석탄이 품질이 높은 석탄은 그러니까 군부와 그다음에 이경재가 관리를 했거든요. 저 안주지구 같은데 828 탄강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인민무력부가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저 아오지 탄강에서도 524 탄강 같은 거는 이경재위원회가 관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높을수록 가격도 높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 진짜 힘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했고 일반 그 저질 탄강이나 그러니까 저질탄이나 이런 거는 뭐 그 기관 기업소가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석탄을 북한에서 자원을 그러니까 외화를 보는데 자원밖에 팔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걸 팔았는데 사실 그게 돈이 되는 게 그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되는 부분은 장성택이가 다 가져다가 내각에다 넘겨줬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큼 원망을 받았겠어요. 그렇군요. 이번 국정원 분석을 들어보면은 그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그리고 잘 알려진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실제로 부상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장성택을 대체할 정도로 그 정도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제 김원홍이 속해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북한 주민과 모든 조직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 혁명에 위해되는 세력들을 적발을 해서 처벌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최룡해는 총정치국장이거든요. 총정치국의 임무는 뭐냐면 당과 군의 중심에서 당의 지시에 따라서 군이 움직이도록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히 그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이 두 사람이 장성택이의 위치와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장성택은 사실 이 김정은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청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최룡해나 김원호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제2의 제3의 장성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이 두 사람은 물론 위치상으로는 2인자 또는 실세로 부상은 했지만은 철저하게 김정은 정권을 옹이하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는 예.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김정은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예.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요. 네. 또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경희, 그동안 건강 이상설이 좀 돌았었죠. 네. 그때 모습이 건재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저 김국대 장례식장에 김경희가 6번째로 이름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 건재하고 나 위상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 이번에 저 추모 행사에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강 이상이 있지 않냐. 물론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건강 이상도 없고 정치적 이상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고 또 이 장성택 처형과 장성택에 대한 건 북한 주민들이 다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 때문에 건강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김경희가 건재하다면은 장성택 처형에 동의를 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건재하고.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차마 자기가 나오면 동의로 되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경희는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다 이런 그러니까 주민들 속에서 이런 소리도 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부담스럽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에 이상하지 않냐.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김경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그렇게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김경희는 장성택이 비록 남편이지만 장성택이가 김정은 1인 집권 체제, 6일 용도 체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김경희도 적어도 동의를 했고 그 동의를 바탕으로 김정은이가 이 김원홍이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당의 조직 지도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석탄 이권 문제가 얘기했는데 결국은 당 내에서 원래는 조직 지도부가 당의 제1 조직이었는데 장성택이가 당 행정부장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당 행정부와 조직 지도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김정은이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장성택 부하들이 장성택의 뒷배를 믿고 그걸 순응하지 않은 것을 결국은 반역 역모죄로 몰아가는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 의원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그 내일이 그 김정일의 어머니 또 김정은의 할머니죠. 김정숙의 생일인데 최근 북한 매체를 보면은 이 김정숙 띄우기에 굉장히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죠. 당연히 있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정은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사실 정권 승계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두혈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유일용도 체계 10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하면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이번에 역시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백두혈통에 도전했기 때문에 제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숙은 김일성과 함께 백두혈통을 출발시킨 원조입니다. 그래서 김정숙을 우상화시키고 이 김정은은 역시 그 김일성과 김정숙 그 뿌리로부터 나온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상화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요. 측근 망명성을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저 측근 망명설은 뭐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도 뭐 입수한 자료에 하면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장성택 처형 이전에 뭐 한 망명했다, 또,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또 뭐 70명이다, 이런 소리는 있었지만, 사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이 장성택을 처형하는 걸 보면서 밑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로서는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한쪽으로는 조용히 숙청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
그 12월 4일 이후에 함경북도 도당 행정부, 예. 그러니까 부부장급 이상과 그다음 낮은 시당 행정부 부부장 이상급을 예. 다 이제 평양을 소환시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아마 그 좀 눈치 빠르고 또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은 나왔겠죠. 네. 나와서 아마 망명자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은 뭐 김정남이나 근데, 측근이 이제 망명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히 밝혔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좀 혼란이 있는 게 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문 의원님. 그 국정원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대남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지금 북한이 서북 5도에서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국회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내부 결속을 하는 그런 상투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성택 처형이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들 지금 여러 가지 그 내부 동요가 우리가 지금 드러나게 보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 데다가 국정원장이 얘기했듯이 서해에 지금 막강한 전력들을 보완을 했고 또 훈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들이 바로 그것을 군사 도발로 연결시키는 특이한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비를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통합 대비를 강조를 했고 또 우리 정부도 NSC 사무처를 만들고 우리가 전반적인 그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도발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도발을 감행을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가장 우려하는 곳을 이제 서해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해에서 수없이 계속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북한은 우리가 북한의 그런 도발이 있을 경우 그 도발의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아주 타격을 하겠다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이고 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 다시 말하면 서해가 아니라 통해 또는 드러내지 않는 방법, 누가 도발했는지 모르는 그런 형태의 어떤 테러나 이런 형태의 도발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라든지 접적 지역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하지만 동시에 후방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도발이나 사이버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그런 대비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죠.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김정은 체제 어떻게 갈 것인지 뭐 급변 사태가 온다 이런 분석도 있고 반면 안정을 유지하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짧게 전망해 주시죠. 당분간은 좀 안정을 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또 간부들 자체도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거죠. 적절하게 처신을 하고 앞으로 당분간은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북한이 일단 김정은 중심으로 이제 일단 적어도 안착을 해 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 특구라든지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북한 내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강력한 공포 정치와 통제, 감시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고 외부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북한 사회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와 또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같이 지금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그 여러 가능성,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본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 NK지식인연대 박건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